앞 시간에 모든 객체를 선택해가지고 DXF로 넘겼던 것들, DXF로 넘긴 모든 객체를 DXF로 넘겨온 모든 객체를 도면 양식이 있는 CAD 도면에다가 옮겨놨고, 그거를 모두 선택해가지고 색상이나 선 종류, 선과정지 다 바이레이어로 갔다가 그 상황에서 바로 외형선 도면층으로 얘네를 통일시켜주고, 관형투상에 대해서 뭐 정리할 거 있으면 맞춰놓고, 근데 드릴지그 3번 같은 경우는 관형투상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거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선정리 순서로 갔을 때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중심선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중심선들을 작업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중심선으로 얘네를 작업을 할 것들을 보도록 할 텐데, 요거 과제도면하고 맞춰서 화면을 맞춰 놓고 제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베이스 부품에 사용되는 중심선들이 웍스에서 마저 안 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요거 하는 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베이스 부품에 만들어진 중심선들을 보도록 할 건데, 자, 정면도를 왔습니다. 베이스 부품의 정면도에 왔는데, 여기 요선하고 요거 떨어져 있죠? 요거 떨어져 있는데 얘는 실제로 A 요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죠? 이거는 절단의 한계를 나타내는 선이 넘어온 셈이에요. 절단선의 역할을 하는 1.3선은 안 넘어온 셈이죠. 자, 우리가 절단선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1.3선을 이 단면, 절단면을 배치하기 위해서 1.3선을 이렇게 배치하고, 그 다음에 한계를 나타내는 선을 굵은 실선으로 끝과 끝에다 배치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요때 사용하는 명령이 조인이에요. 조인인데 단축키로는 J가 됩니다. J가 되고, 객체를 선택하는데 어떤 객체를 선택하느냐?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이 두 개의 선을 선택하고 엔터만 하시면 끝나요. 그러면 얘가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J 엔터. 자, 이거 클릭해서 선택하기 저는 귀찮아요. 요렇게 윈도우로 셀렉트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다른 객체들이 선택 안 되는 게 좋죠. 자, 동일선상에 있는 객체만 클릭 윈도우로 이렇게 해줘요. 엔터. 연결이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는 됐고, 여기 것은 어때요? 요 세로 방향으로 있는 요것은 어때요? 그냥 중심선 하나만 만들어서 넘어온 거죠? 오케이. 자, 요거는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장공 자리에 있는 중심선 요거 하나 있죠? 요거도 사실은 요렇게가 더 필요하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외형선인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헷갈릴 거예요. 자, 외형선이었던 애들을 중심선으로 바꿔야 되는 애들을 체크를 해드리자면, 요거 요렇게 그리고 나사부 표시한 요 중심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요. 7개. 얘네들을 선택합시다. 한꺼번에 선택 안하고 뭐 매치 프로퍼티를 써도 되는데, 요번에는 그냥 따로따로 선택하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7개 다 선택하셨죠? 객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나중에 도면층을 적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도면층 컨트롤에서 얘를 뭐로 바꾼다? 중심선으로 이렇게 바꾼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중심선으로 바뀌었고요. 중심선으로 바뀌었고요. 아, 쌤, 나 이거 굵은 실선 표시하는 거 해야 되는데요. 그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절단의 한계를 나타내는 실선 표시는 좌우로 이렇게 표시해야 되죠. 자, 굵은 실선으로 얘를 표현해야 되는데, 굵은 실선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굵은 실선의 경우는 어느 도면층에서 작업해야 됩니까? 굵은 실선은 외형선 아닌가요, 지금? 자, 현재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맞춰 놓을게요. 하셨나요? 자, 그래 놓고 굵은 실선을 하나 그리는데, 뭐 때에 따라서는 이거 폴리라인으로 그냥 가름하는 방법도 있어요. 폴리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굵은 실선으로 그냥 간략하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굵은 실선으로 갈 경우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절단의 한계를 나타내는 자리가 요 끝점에 아까 있었어요. 그죠? 여기 끝점에 하나 있었어요. 여기를 1번 찍고 NEA 근처점 이용해서 2번 찍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때 NEA라는 오스냅은 뭡니까? 요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근처점 표식은 요런 식으로 떴을 때 요렇게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자, 가봅니다. L 엔터. 여기를 끝점을 첫 번째 점으로 클릭하죠. 그리고 두 번째 점은 절단의 한계를 나타내는 거는 길이를 얼마로 해라 그런 규칙이 명확하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점은 한 요 정도로 보이죠? 요 화면 보이죠? 좀 더 확대했어요. 요 정도로 볼 텐데 근처점 NEA 찍어가지고 엔터 NEA 엔터 해가지고 표식이 근처점이란 요런 표식이 떴을 때 클릭 됐나요? 네. 요게 절단의 한계를 나타내는 선을 작업한 거고요. 자, 반대편에다가 여기에도 또 해야 되죠. 그죠? 이거 뭐 그 라인 명령 또 들어가서 해볼게요. 아, 쌤, 나는 이거 뭐 그냥 밀어 쓰거나 카피 써서 옮기거나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뭐 그냥 라인으로 가는 것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라인으로 갑니다. 자, 이거 첫 번째 점을 어디로 잡았어요? 바깥의 끝점으로 잡았죠? 그죠? 직교가 켜져 있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직교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제꼈어요. 자, 그 다음에 NEA 엔터. 여기 근처점에다가 클릭. 됐나요? 자, 종료. 자, 저는 지금 디스플레이 되는 상황이 선과 중치 표시 상황이기 때문에 굵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선 굵기가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죠? 요거 출력할 때 굵기가 달리 되는 것 뿐이에요. 그죠? 자, 요렇게 보여드렸는데 다른 방법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는 눈으로만 잠깐 보세요. 눈으로만 잠깐 보세요. 아, 내가 치수를 넣다가 아차 절단의 한계를 아까 넣었어야 됐는데 안 넣었네. 치수를 넣을 때는 가는 실선으로 놓고 하겠죠. 눈으로 잠깐 보세요. 이거 PL 해가지고 끝점을 한번 잡아요. 그죠? 끝점을 잡아요. 이렇게 끝점을 잡았어요. 요 상황에서 나는 폭이라는 옵션을 쓰는 거예요. 폭이라는 옵션을 썼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선의 굵기를 조절하는 셈이에요. 폴리라인의 선의 굵기를 조절하는 셈인데 얘에서
외형선의 굵기를 우리가 얼마로 맞췄습니까? 도면층 세팅할 때 0.5로 맞췄죠. 그래요. 0.5 정도로 얘를 굵은 실선의 굵기에 맞춰서 시작폭을 0.5로 맞추고 끝폭을 그대로 엔터해서 한 번 더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딱 찍어놔도 문제가 없어요. 가는 실선일 때 쌤 색깔은 다른데요? 인쇄되면은 굵기만 표시되기 때문에 흑백으로 인쇄잖아요. 그죠? 그죠? 요렇게 조절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방금 전에 어떻게 했어요? 외형선이라는 도면층에서 현재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맞춰놓고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굵은 실선으로 절단의 한계를 나타내는 자리에다 표시해 준 거예요. 자, 요게 이제 FM이긴 하고요. 자, 정면도에서 그러면 중심선이 다 표시가 됐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어디가 빠졌나요? 그렇죠. 장공 쪽에 평면도, 과제도면의 평면도를 보면은 요렇게 중심선들이 빠져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쪽에다가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다 대칭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다시 화면을 확대해서 저는 좌측 상단에 있는 요거를 가지고 활용할 텐데 현재 도면층은 뭐로 맞추는 게 좋겠어요? 기왕 하는 김에 중심선으로 맞춰놓고 하는 게 좋겠죠? 현재 도면층을 중심선. 그럼 쌤 이거 라인을 끝점이 이렇게 잡고 일일이 그려가지고 신축 스트레치로 이거 늘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쓸까요? 전 그래요. 로테이트 카피를 쓸 거예요. RO 엔터하고 객체를 선택할 때 요 중심선을 선택하는데 기준점을 주의해 주셔야 돼요. 기준점을 잡아줄 때 센터라는 오스냅을 이용할 거고 마우스 커서로 여기 호에 원줄을 클릭해주면 요 센터 포인트가 표시될 거예요. 고를 때 로테이트의 카피 옵션으로 가야 돼요. 카피 옵션으로 가서 이거 90도 이렇게 돌리면 이런 식으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90도 회전된 카피된 중심선이 배치가 돼요. 해볼게요. R5 엔터. 객체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지정해 달라고 그러죠. 센터 CEN 오스냅이 여러 개가 켜져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할 거예요. CEN 엔터하고 호의 원줄을 제가 커서로 대고 있죠. 보이죠? 센터 클릭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스냅이기 때문에 오스냅 센터 켜놨기 때문에 호의 원줄만 클릭해 주시면 센터가 잡혀요. 그래요? 요서 옵션을 반드시 복사 써야 되죠. 복사 옵션 쓰고 각도를 90도 엔터. 됐나요? 쌤 그러면 또 하나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선이 이게 길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스트레치 명령을 이용해서 조절하는 거를 써도 되겠죠. 스트레치 일전에 알려드린 거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스트레치 활용하실 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객체의 끝부분을 부분 걸치게 선택을 하는 건데 크로스 옵션으로 크로스 셀렉트 방식으로 가야 되죠. 끝부분 걸치게 선택한다는 거 하기 위해서 여기 1번 찍고 여기 2번 찍고 요렇게 크로스 셀렉트 하면 어디가 끝부분 걸치는 거예요? 중심선의 끝만 이렇게 부분 걸치는 거죠. 그랬을 때 기준점을 직겨 모드가 켜져 있으니까 이미지 좀 여기 잡아놓고
요거 살짝 이렇게 내려주면 이게 줄어들겠죠, 얘가. 자, 스트레치 갑니다. 끝부분을 이렇게 걸치게 셀렉트 하죠. 보이죠? 클릭. 엔터. 기준점을 여기쯤으로 제가 일부러 클릭하죠.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살짝 직교가 켜져 있으니까 내려지나요? 되나요? 이렇게 내리죠. 자, 요게 스트레치였죠? 안 되신 분? 오케이. 자, 그러면 저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 쓸 때 브레이크라는 옵션도, 브레이크라는 기능도 참 유용하게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브레이크라는 거는 끊기라는 기능이에요. 브레이크는 끊기라는 기능인데, 자, 이거 시작하는 지점을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돼요. 커서로 이렇게 클릭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지점을 선택할 때는 이 바깥쪽을 일부러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이 것들이 잘려서 날아갑니다. 자, 브레이크를 보여드릴게요. 눈으로 보셔도 돼요. 자, 여기를 제가 커서로 이렇게 대죠. 보이죠? 이렇게 커서로 되는 거. 그죠? 여기서 클릭 해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두 번째 지점 클릭. 간단하죠? 스트레치도 간단하고 브레이크도 간단하고 여러분이 편한 거를 쓰시면 돼요. 자, 먼저 스트레치로 여러분은 조절해 놓으셨을 테고, 자, 그러면 요쪽에 있는 요거 만드는 거도 로테이트 카피에서 또 그렇게 하느냐? 아이, 그건 아니죠. 그렇죠. 카피를 가는 거예요. 카피해가지고 이 조절된 이 중심선을 선택을 하고 기준점을 갈 때 역시 센터 오스냅을 이용해서 호의 원줄을 클릭해 주면 센터 인식이 되겠죠. 갖다 놓을 때도 센터 오스냅을 활용하면 요 호의 원주만 클릭하면 요 센터 자리에 배치가 되겠죠. 자, 그럼 카피 갑니다. 카피 룸. 자, 이렇게 센터 잡았죠. 그리고 또 CN 엔터 또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호의 원주를 클릭해줘요. 센터 잡히죠. 자, 혹시 모르니까 요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dim-L 한번 여러분이 이게 카피가 잘 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dim-L 이게 선형치수죠. 선형치수 이용해서 여기 끝점 1번 잡고서 여기 끝점 2번 잡고서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게 정수로 10이 나오셔야 맞습니다. 혹시 다르게 뜨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자, 그러면 센터들을 맞춰서 여러분이 옮긴 것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요거 확인 다 됐으면 치수를 남겨두지는 마시고요. 지우셔도 돼요. 지운 상태에서 이제 이쪽에 요거 생기도록 미러 기능을 써야 되겠어요. 미러 기능을 써야 되겠는데 객체를 선택할 때 뭐를 선택한다? 요놈하고 그죠? 그 다음에 대칭의 기준 잡을 때는 어떻게 잡는다? 여기 끝점을 잡고 반대편에 있는 끝점 잡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 미리 보기 이쪽으로 나오죠? 미러 갑니다. mi 엔터. 자, 요거 요렇게 선택했어요. 엔터. 그 다음에 요 끝점을 잡았어요. 저는 F8 직교가 켜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대칭의 기준 끝점 잡을 때 굳이 반대편 끝점 안 잡고 요렇게 커서를 Y의 음의 방향으로 내려놓고 그냥 클릭해서 넘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으로 이 4개의 중심선을 또 밀어 가야 되겠죠? 밀어 가는데 역시 객체를 선택할 때 요 4개 요거 선택하고서
대칭의 기준 잡는데 어디 잡으면 돼요? 여기 끝점하고 이렇게 잡아서 대칭 기준 잡으면 이 반대편에 요거 만들어지겠죠? 예, 역시 갑니다. MI 엔터. 자, 요래 선택하고 요 끝점 잡아서 요렇게 넘어갔나요? 문성씨 오케이? 여기까지 다 넘어갔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정면도의 중심선 필요한 거 정말 다 했나요? 어디라고요? 누가 이야기 해줬는데? 중심선 빠진 게 또 있어요. 자, 앞나사자리 여기 하나만 중심선 있죠? 여기도 있어야 돼요. 투상선이라는 개념으로 요거는 표현하는 것이죠. 부분단면에 사용된 앞나사 자리는 대칭으로 요쪽에도 하나 더 있는 거죠. 이럴 경우는 투상으로 나사산 자리를 도시하지는 않지만 중심선의 경우는 반드시 그려야 돼요. 요거 안 그리면 요거 하나 빠져버리면 마이너스 1점 돼요. 마이너스 1점 별거 아닐 것 같죠? 이게 쌓이면은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점수가 팍팍 깎이기 시작해요. 투상에서 하나 틀리면 점수가 1점씩 팍팍 깎이는 게 되게 커요. 치수는 뭐 2개당 1점 감점이거나 기하공착 값이 틀리거나 뭐 이런 것들은 3개 틀릴 때마다 1점 감점이라고 보면은 대신에 투상선이 틀릴 경우는 바로 1점씩 감점되기 때문에 감점폭이 큽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쪽으로 하나 중심선을 더 그리느냐? 아니에요. 이것도 밀어가는 거예요. 밀어가고 객체 선택할 때 요 중심선 선택해서 대칭의 기준은 요 중심선을 역시 또 사용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자, 가봅니다. MI 엔터. 요거 중심선 바로 선택하시고 엔터. 자, 대칭의 기준 여기 끝점 한번 잡아주고 직교조는 켜져 있으니까 두 번째 점을 적당하니 여기쯤을 잡을게요. 다른 끝점 어순앱이 안 뜬 상황에서 여기쯤을 그냥 클릭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게 맞습니까? 뭐가 틀렸을까, 서영씨? 외형선이랑 중심선이랑 겹쳐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 필렛으로 외형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필렛으로 외형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요거를 트림의 가위객체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가위객체로 요거 선택하고 요쪽을 클릭해서 잘려질 것으로 날려주시면 돼요. 자, 트림 갑니다. 잘려졌나요? 네. 자, 그러면 요렇게 중심선 요거 맞췄고 문성씨 오케이? 트림 잘 됐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 아주 좋은 거 하나 해주셨는데요. 쌤, 여기 중심선은 1.3선으로 디스플레이가 잘 됐는데 요거는 중심선 도면층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실선처럼 그냥 돼버립니다. 요거 바꿔야 되나요? 안 바꿔도 된다는 거죠. 왜요? 선의 종류 및 용도를 이야기할 때 가는 실선이 협소한 이 구멍 형상 표현할 때 요거 가는 실선으로 요렇게 바로 해도 됩니다. 요런 규칙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거 중심선으로 1.3선처럼 디스플레이 안 됐다고 해서 이걸 일일이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바꿀 수는 있어요. 어떻게 바꾼다? 저만 보여드릴게요. 특성창에서
선 종류 축적을 0.3 정도로 이렇게 조절해 버리면 요거는 1.3선으로 표시가 되는데 요거 일일이 고치고 있으면 아이고 시간 많이 가는 거죠. 요거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우리는 정면도에서 중심선을 마무리했고요. 자, 매치 프로퍼티 명령을 이용해서 원본 객체를 요 중심선 객체 클릭 한번 해주고 대상 객체로 우측면도에 있는 요 중심선 요거 클릭해 버릴게요. 매치 프로퍼티 기억나시죠? 특성을 갖다가 부여해주는 기능이었죠. 자, MA 엔터. 자, 요 중심선 선택하고 여기 클릭했어요. 됐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중심선이 먼저 빠진 것들을 체크하자면 암나사부의 중심선 요렇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장공에 해당하는 구멍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 역시 중심선이 표시가 돼 있어야 되고요. 우선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정면도에 사용한 요 중심선을 가져오는 거를 해볼게요. 정면도에서 중심선을 가져오기 위해서 라인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현재 도면층 중심선이에요. 그죠? 라인 명령 이용해 가지고 요 끝점을 1번 잡고서 2번 요렇게 찍어 놓으면 이거 브레이크 인제 이용해서 이 중간 자르는 거를 이어서 할게요. 자, 라인 갑니다. 쌤 나는 카피해도 되는데 카피로 가도 상관없어요. 자, 요렇게 맞춰서 라인 하나 그렸죠? 자, 이번에는 얘를 브레이크로 자르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도 같이 할게요. 자, 브레이크 할 때 내가 여기 첫 번째 점을 이렇게 클릭하고 두 번째 점을 여기쯤을 일부러 클릭해버려요. 그러면 이 라인이 시작한 여기 사이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하이라이트 사라질 걸로 보여질 겁니다. 그럴 때 2번 완전히 딱 클릭하시면 돼요. 자, 브레이크 갑니다. 화면을 좀 키워놓고 보여드릴게요. BR 엔터. 자, 여기를 첫 번째 점으로 제가 대고 있죠? 자, 여기 클릭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일부러 여기쯤을 클릭해버리는 거죠? 사이 거 다 사라졌죠?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쌤 여기 거는 이거 미러 하면 되나요? 그래요. 얘를 대칭 기준으로 잡아서 미러 하시면 돼요. 미러 갑니다. MI 엔터. 요 객체 선택하고 대칭 기준 요거 잡아서 이렇게 넘겼어요.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자, 그러면 이 암나사부에 대한 중심선을 가볼게요. 우측면도에서 아래쪽에 있는 암나사부 측면 도시된 거 요거에다가 갈 텐데 기왕이면 여기 그 중심선 밑에 그려놓은 거 있죠? 이거 카피 명령으로 요 객체를 선택하는데 기준점은 어디 잡으면 좋겠어요? MID 중간이죠. 중간을 잡아가지고 갖다 놓을 때는 센터 오스냅을 이용해서 안쪽에 있는 원에 대해서 중심으로 클릭하시면은 센터에 배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카피를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 객체 선택했고요. 엔터. 기준점으로 중간점 요거 잡고요. 그 다음에 오스냅 CEN 써야 되죠. CEN 해놓고 안쪽에 있는 원주에다가 커서를 클릭하는 거예요. 배치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 중심선은 좀 길죠?
브레이크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브레이크 이럴 때 쓰는 거예요. BR 엔터하고 여기를 첫 번째 점으로 클릭해서 두 번째 점 이렇게 하고 또 반복해서 여기를 첫 번째 점 찍고 여기를 2번 점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날리고 정리하시면 돼요. 브레이크가 훨씬 간편하죠? 이렇게 날리고 이렇게 날리고 되셨나요? 그러면은 쌤 이거 그 가는 실선 이거 아래로 터진 거 이거는 가는 실선 정리할 때 할게요. 자, 일단 이 중심선을 로테이트 카피 90도로 돌릴게요. 절차를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되죠. 로테이트 카피 갑니다. 요 객체를 선택했어요. 엔터. 기준을 역시 센터로 잡아야 되죠. 센터 오스냅 하고 안에 원주를 클릭해주면 센터 잡혔어요. 복사 옵션 들어가야 되죠. 복사 옵션 들어가서 90도 앞전에 90도 쓴 거 있었네. 꺽쇠 가로 안에 값이 들어왔죠. 그냥 엔터만 더 할게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 위쪽에 있는 것도 중심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 아래쪽에 있는 거를 카피해가지고 센터 오스냅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어요. 센터 오스냅으로 옮겨주면 되겠어요. 어느 거? 원에 대한 오스냅이에요. 원에 대한 센터 오스냅이에요. 자, 역시 카피 들어가서 자, 요거 요렇게 잡고 CN 해가지고 요거 잡아서 여기 센터에다 딱 잡아놓기. 자, 그러면은 우측 면도는 끝났습니다. 그죠? 저면도 쪽에 그 중심선들이 5개가 디스플레이 되고 있죠. 얘네들을 할 때는 역시 매치 프로퍼티 이용해서 정면도의 중심선을 원본으로 선택하고 저면도에 있는 중심선들을 대상 객체로 하나, 둘, 셋, 넷, 5개 선택하고 끝부분만 이렇게 걸치게 하면 한꺼번에 되죠? 매치 프로퍼티로 이렇게 맞췄어요. 자, 여기까지. 자, 앞 시간에 여러분에게 프린트로 참조 답안을 제가 프린트로 드렸죠. 베이스 부품의 저면도를 한번 봐주세요. 프린트에서 저면도를 봐주세요. 방금 전에 했던 거하고 뭔가 차이가 있지 않아요? 여기는 생략해놨죠? 참조에는 생략해놨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단면이어서 그래요. 단면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요거는 온단면으로 갔죠. 온단면으로 갔기 때문에 해당 형상에 대해서 중심선만 사용하는 겁니다. 단면도의 가장 큰 정의가 뭡니까? 절단이 되고 그 내부 형상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단면도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죠? 이럴 때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웍스에서 요거를 넘기기는 했는데 선 정리를 하다가 아차 이거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요거 선택하셨나요? 지우시고요. 만일에 정투상으로만 이야기하자면 여기에 중심선이 하나 더 있긴 해야 돼요. 왜? 암나사 자리. 그죠? 그런데 이거는 단면도, 특히나 온단면이기 때문에 여기 중심선들은 요거 하나만 남으면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뭡니까? 우리가 봤을 때 베이스 부품의 중심선 사용하는 거는 다 했죠? 그죠? 자, 베이스 부품의 정면도에서 중심선 처음에 이야기한 건 뭡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물체의 중심선 요 두 가지 잡아놨는데 횡방향으로 있는 요거는 절단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절단의 한계를 나타내는 굵은 실선을 양 끝에다가 디스플레이 하는 것도 마저 잡기는 했어요. 여기서 하나의 이야기가 더 거론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 물체의 기본 중심선을 이용해서 단면을 사용했을 경우 절단선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제도의 규칙이 또 있었죠. 그런가요? 그렇다면은 절단의 한계를 나타내는 거하고 이 단면도를 표시하는 요것들을 생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개별 주소로 써야 되는 이 단면 AA라는 것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단면도에 대한 제도의 규칙 중에 물체의 기본 중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절단면을 배치했을 때에는 절단면을 물체의 기본 중심으로 배치했을 경우에는 절단선과 그런 주소들, 화살표나 이런 주소들과 개별 주소라는 이런 것들 생략해도 된다라는 규칙이 있었어요. 이게 다 남아있으면 우리가 작업할 때 되게 귀찮게 돼요. 좀 짜증나시죠? 제도에 대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 중심선을 사용할 경우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거 공들여서 이 한계까지 잡았는데 지울게요. 용주씨 속상해하지 마요. 요거 이레이저 명령으로 이런 것들 다 선택해서 지웠어요. 요 상황이 돼도 오케이라는 겁니다. 근데 있어도 돼요? 있어도 돼요. 있어도 되는데 깔끔하게 치수를 넣고 막 그럴 때 이게 때문에 되게 복잡해져요. 이런 경우는 누가 봐도 이 단면도가 물체의 중심선으로 온단면을 사용했구나 누가 봐도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절단 그리고 화살표 개별 주소로 문자 표시한 것들 생략해도 됩니다. A 단면만 지우고 이제 골게 표시한 부분을 남기는 거죠. 다 지웠잖아요. 그죠? 오케이. 화살촉이랑 여기 A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거 이거하고 한계를 나타내는 굵은 실선 요것도 다 지웠고 밑에 있는 개별 주소로 이야기될 단면 A-A 요런 것도 다 지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제도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제도법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면서 이거를 적용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도면 작업을 할 때. 자, 그러면은 앞서 우리가 선정리 순서에서